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40년 만에 느껴보는 그 감촉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집 앞에서 멈췄죠. 들어갈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내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29에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내 입술에 달콤한 키스를 남겼어요. 순간 모든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몸을 맞대던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스물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한 아들의 어머니이자 두 아이의 할머니가 된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밀스럽고도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그 설렘과 떨림, 그리고 아픔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첫사랑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요. 적어도 8개월 전까지는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서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함께 할 이유가 없어져서요. 그 사람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만난 평범한 은행원이었어요. 첫사랑의 아픔을 잊기 위해 서둘러 시작한 결혼이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들도 낳고 그럭저럭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멀어졌어요. 대화도 줄고 감정도 식어갔죠. 어느 순간 우리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전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이혼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볼 뿐이죠. 그렇게 혼자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에 제가 어떻게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지도요. 놀라지 마세요. 이 나이에도 사랑은 찾아오거든요. 그것도 아주 뜨겁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백화점 식품관에서 반찬거리를 사고 있었죠. 홀로 사는 사람의 장바구니는 늘 적적해요. 배추 반 포기, 두부 한 모, 고등어 한 토막. 혼자 먹을 양만 골라 담았죠. 홀몸이 편하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요. 그런데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연 씨, 박소연 씨 맞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 40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김준영 씨. 네, 제 첫사랑이었어요. 29, 결혼을 약속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던 그 사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정말 맞네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담고 있던 장바구니를 어색하게 움켜쥐고 있었죠. 커피 한잔 할까요? 그의 제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손이 떨려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을 때 두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가 재빨리 주워서 직원에게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죠. 그때 그의 손등에 보인 힘줄이 왠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세월이 그에게도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화점 카페에 앉아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10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대요.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고 혼자 서울에 산다고요. 아내분은 어떻게?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암이었어요. 3년을 싸웠는데 결국 그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제가 말했죠.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소연 씨와는 달랐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가슴 떨리는 사랑은 아니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혼한 이야기, 혼자 사는 이야기,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이야기요. 그동안 다른 분 만나신 적은 없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귀찮았거든요. 또 누굴 만나서 맞추고 배려하고 그럴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가 웃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소개팅도 몇 번 했지만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랑요? 물으면서도 알고 있었어요. 소연 씨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떠올렸어요. 1972년 친구 소개로 만났죠. 저는 간호대학생이었고 그는 법대생이었어요. 처음 본 순간 반해버렸죠. 깔끔한 외모의 지적인 분위기. 말투도 참 좋았어요. 2년 동안 연애를 했죠. 영화도 보고 남산도 걷고 한강에서 보트도 탔어요. 당시엔 요즘처럼 데이트 코스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손만 잡아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헤어진 날 기억나요? 갑자기 그가 물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요. 1974년 가을이었어요. 그해 겨울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당시 저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고 그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못해. 안 돼. 우리 그냥 도망가자. 제가 울면서 그에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안 돼요. 소연 씨. 그렇게 하면 소연 씨도 평생 고생해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2달 뒤 그는 정략 결혼을 했고 저도 1년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죠. 사실 그날 밤 소연 씨에게 전화하려고 했어요. 카페에서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말요? 네. 소연 씨 말대로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제게 넘어왔죠. 회사도, 가족,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소연 씨한테 연락도 못했어요. 장례식 치르고, 회사 일 배우고, 그러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죠.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소연 씨를 생각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남편과 살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있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몇 번이나 소연 씨 이름으로 검색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호적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랬군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40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하던 두 사람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재회한다는 건 백화점에서 나와 우리는 산책을 했어요. 초여름의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살랑였죠. 저기요. 세상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가 물었어요. 네, 소연 씨 손을 잡고 도망치지 않은 거요. 부모님 말씀 듣고 소연 씨 보내드린 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도망쳤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마도요. 어렵게 살았겠지만 적어도 가슴이 뛰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좋은 아버지였잖아요. 자녀분들도 다 훌륭하고. 네.
그건 감사한 일이죠. 후회만 있진 않아요. 그래도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했다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날 밤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죠. 여기 기억나요? 그가 물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그때 그 레스토랑인가요? 네. 40년 전에 프러포즈 했던 곳이에요.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있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안 변한 게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뭔데요? 소연 씨 눈빛이요. 여전히 그때처럼 맑고 아름다워요.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말씀을? 이젠 노인네인데. 제 눈엔 여전히 23 소연 씨예요. 대화는 끊이질 않았죠. 그리고 식사 후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그가 말했어요. 제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우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죠. 그래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그는 제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도요. 눈이 마주쳤고 그 다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여전히 23의 소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이 제 얼굴을 감쌌죠.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소연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셔츠를 꼭 붙잡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만났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키스. 마치 4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입술에서 느껴지는 그의 온기, 숨결, 떨림.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더 진실된 느낌이었어요. 키스를 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그리움의 눈물인지, 아니면 후회의 눈물인지.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나서. 제가 민망해서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나도 울고 있어요.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65세의 노인들이 서로 안고 울면서. 웃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나이 든 몸이 부끄럽기도 했고 서로에게 낯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소연 씨.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요.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그는 제 손가락 하나하나를 매만졌어요. 이 손가락들 40년 전에도 이렇게 예뻤어요. 이제 주름지고 못생겨졌는데요. 제겐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의 손길이 제 팔을 따라 어깨로 그리고 목으로 이어졌어요. 피부에 닿는 그의 손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긴장돼요? 그가 물었어요. 네, 마치 처음인 것처럼요. 저도요. 40년 만에 첫날 밤 같아요.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어요. 나이 든 몸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젊은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서로의 상처와 주름, 흉터까지도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흉터는 언제 생긴 거예요? 그가 제 무릎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물었어요. 10년 전쯤 산에서 넘어졌어요. 이 흉터는요. 제가 그의 등에 있는 긴 흉터를 만지며 물었죠. 15년 전 수술받은 자국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사랑도 깊어졌어요. 4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요.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치 우주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죠. 규칙적이면서도 약간은 빠른 박동. 제 심장도 그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어요. 두 개의 심장이 하나가 된 것처럼요. 그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어요. 사랑해요. 소연 씨.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젊었을 때는 영원이라는 말이 그저 로맨틱한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에 영원이라는 말은 더욱 소중하고 간절했거든요. 저도 사랑해요, 준영 씨. 항상 당신만을 사랑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않고 별을 세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서로 궁금했던 것들, 마치 50년의 세월을 하룻밤에 다 메우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평생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잠이었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랑의 감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순간 꿈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의 숨소리가 생생했어요. 조심스레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잠에서 깬 그가 미소를 지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소연 씨. 좋은 아침이에요, 준영 씨.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공원도 걷고, 때로는 여행도 했죠. 그는 은퇴한 후에도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어. 가끔 회사에 나가곤 했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주 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일하지 않는 날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그의 집에 갔는데 놀랐어요. 넓은 아파트였지만 생활감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혼자 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아내가 떠난 후로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쓸쓸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소연 씨가 더 반가웠어요. 그날 저녁 그의 집에서 요리를 해줬어요. 된장찌개, 소고기, 불고기,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죠. 와, 이렇게 맛있는 집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잊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이었죠. 제 아들은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말해줬죠.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달랐어요. 특히 큰딸이 심하게 반대했어요. 어느 날 그의 큰딸이 갑자기 제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노려보는 시선이 날카로웠죠. 박소연 씨죠? 네, 그런데 누구? 저는 김준영의 딸 김지은입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들어오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에게서 떨어지세요. 아버지는 지금 외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하다고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 때문에. 낯선 여자라니요. 저는 준영 씨의 첫사랑이었어요. 첫사랑이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어요?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세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모르세요? 이런 말들을 아버지에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한 것은 집에서 나오는 우리를 미행의 사진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70세가 다 된 아버지를 미행하다니요. 그날 준영 씨는 제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소연 씨,
잠시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이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애들 설득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번엔 절대 소연 씨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믿고 싶었지만 두려웠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40년 전 가족 때문에 헤어졌는데 또다시 그럴까 봐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는 말아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한 달간 연락을 끊었어요. 그 한 달이 4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죠. 또 놓치는 건 아닐까. 이번에도 가족 때문에 헤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또다시 놓칠까봐 두려운 그 마음. 그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그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나이에 새 출발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고 싶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말하더군요. 소연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주변 사람들 눈치 보다가 평생 후회하면 어쩌려고. 이번엔 내 행복을 위해 살아.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영 씨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는 그의 자녀들도 함께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소연 씨, 우리 애들이 소연 씨께 할 말이 있대요. 준영 씨가 말했어요. 그의 큰딸이 한 걸음 나섰어요. 박소연 씨,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의심해서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얼마나 외롭게 사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작은 딸도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소연 씨와 함께 계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젊었을 때 헤어진 첫사랑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운명 같네요. 그의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저희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신 옛날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그동안 혼자 쓰셨던 일기를 봤어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소연 씨를 잊지 못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알고 보니 준영 씨는 제 사진을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대요.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을. 그리고 매년 우리가 헤어진 날이면 일기를 썼다고 해요. 앞으로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소연 씨도 잘 부탁드립니다. 준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소연 씨,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반지가 있었어요. 이건 40년 전에 소연 씨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예요. 계속 갖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였어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40년 전에 못해준 프러포즈, 이제라도 할게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여러분, 65세에 받은 프러포즈였어요. 이게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울고 있었죠. 받아줄래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약 거절하면 어쩌지? 내 심장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했어요. 네, 당연하죠. 그 순간 그의 자녀들이 박수를 쳤어요. 큰딸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작은 딸도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하늘에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행복해지길 항상 바라셨거든요. 아들도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시는 건가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한 가족처럼 말이에요.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요? 큰딸이 물었어요. 크게 할 필요는 없어. 아주 작게, 가까운 사람들만 모아서. 준영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죠. 40년을 기다린 결혼인데요. 작은 딸이 반박했어요.
호텔 연회장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두 분의 오랜 친구들도 초대하고 준영 씨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소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준영 씨가 옆에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도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해요. 40년 전에 못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해요. 우리는 3개월 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크게 호텔에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담한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으로 정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양가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어요. 결혼식 날 제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소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그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결혼식장에 오신 손님들 중에는 대학 동창들도 있었어요. 너희들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였지? 그때도 참 잘 어울렸는데 이제야 결혼 안 해? 우리의 과거를 아는 친구들의 축하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저희 아들도 축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김준영 선생님,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큰딸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제주도였어요. 40년 전 결혼하면 신혼여행으로 가기로 했던 곳이죠. 반세기가 지나서야 이루어진 약속이었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준영 씨가 말했어요. 소연 씨, 40년 전에 이곳에 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날씨가 좋았겠죠. 그리고 우리도 젊었고.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40년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더 소중하니까요. 지금 저희는 준영 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그가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해요. 처음 몇 주간은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고,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어야 했고, 저는 약간 어질러져 있는 걸 편하게 느꼈죠. 하지만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맞춰가다 보니 점점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가 준비한 따뜻한 커피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를 위해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노년의 사랑은 젊을 때와 달라요.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따뜻해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반자가 되는 거죠. 가끔은 제가 묻곤 해요. 우리가 40년 전에 도망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늦게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40년 전에 헤어진 그 가을날, 그가 제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소연 씨,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 약속이 4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잊지 못할 첫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행복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해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국내 여행지를 하나씩 방문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통영에 가기로 했어요. 저희가 젊었을 때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파리, 베니스, 바르셀로나. 젊었을 때 꿈꿨던 곳들을 하나씩 가보려고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여행이 더 여유롭고 좋은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고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며 현지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간혹 사람들이 묻곤 해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심장이 뛰는 한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더욱 특별해요.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과 욕망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이해와 배려가 더 크죠. 젊을 때는 몰랐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서로의 시간을 아껴주고 작은 일상에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준영 씨가 아침에 약을 챙겨주는 것, 제가 그의 양말을 정리해 주는 것, 함께 텔레비전 보며 웃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잊지 못할 첫사랑이 있다면 혹시 지금 용기를 내어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모든 재회가 우리처럼 되진 않겠죠. 각자의 가정이 있고 상황이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마음의 정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물어봐요. 그 나이에 결혼해서 뭐가 달라졌냐고요. 달라진 게 많죠. 혼자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오면 옆을 돌아볼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어?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플 때 약을 챙겨주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젊을 때는 늙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늙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눈물이 나셨다면 그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못다 이룬 사랑, 포기한 꿈, 놓쳐버린 기회. 우리 모두 그런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65세에 찾아온 첫사랑. 저는 망설이지 않고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세요. 행복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사랑도 꿈도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오른쪽 아래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